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아 실수와 인종차별적인 허둥지둥거림이 가득한 파리올림픽에서 기어코 사고가 터졌습니다. 북한 선수단 내부에서 한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는 일부 선수와 코치진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때 주변에서 스포츠협회 관계자 척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선수단 감시 공작에 중국 대표팀 인원으로 위장한 공간들까지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 아무 일도 없이 행사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프랑스 사람들과 IOC 간부들은 상황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더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우리 선수단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한국 선수촌이 도보로 단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우연의 일치인지 탈북 첫 부항에 걸린 코치와 선수단의 농가인 이상하리만큼 한국과 북한 선수단 단둘이서만 훈련장을 공유하는 일이 유난히 닿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북한 특정 선수들의 탈북, 첩보와 선수단 동향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파리에서 전해드리는 저희 강화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프랑스 파리올림픽위원회는 북한 선수단이 파리에 입성한 직후부터 특이점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올림픽 선수촌 영상에는 북한 선수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는데요. 앞서 북한은 기계체조와 육상복싱 등 7개 종목의 남자 4명과 여자 12명 등 총 16명의 선수들 공식적으로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수백 명 이상의 선수단의 코치진까지 건수도 많게는 명까지도 입국한다는 걸 감안하면 북한 선수단의 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역도 대표팀 선수단 전원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출전권을 박탈당한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언론들도 이들이 도형 기무소와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선수와 코치진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탈북 첩보와 관련이 있다는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 수상했던 건 이들이 배정받은 선수촌의 위치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생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멀티페이스 센터 건물에 짐을 풀었는데요. 이곳은 가장 가까운 이웃 선수촌과 도로 20분 이상에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속 선수촌과의 거리는 도보를 무려 20분에는 대로가 아닌 새 길로 가면 절반 정도인 10분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김요원 위치에 짐을 풀었던 것이죠. 물론 선수 코치진은 처음에는 여는 북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숙소에 입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대형 인공기를 내거는 곳이었는데요. 이들이 내건 인공기는 건물 2개 층에 있는 창문 모두를 가려버릴 정도로 거대했으며, 이들의 폐쇄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외신 기자 및 타국 선수들과의 어떤 대응에도 무시로 고일관하며 극도로 외부 접촉을 삼가는 분위기였죠. 존재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북한 선수들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고요. 그래서인지 현지 및 외신 기자들은 북한 선수단 내부 사정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호기심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해되는 일입니다. 당장의 개막식에서 파리올림픽 조직위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이 입장할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수단이라고 외치는 대참사가 일어난 데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반응도 궁금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선수촌에 인공기가 걸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제는 반복할 때와 훈련 외에는 그 어떤 외부 활동도 안 하는 선수들의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외신 기자들은 습기와 타국 선수들로부터 북한 선수에 대한 정보를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훈련 때 무엇을 하고 있고 듣는 음악이 있는지, 혹은 식사 중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외국들, 특히 중국 선수들의 목격담에 공통으로 북한 선수들은 비교할 정도로 단체 동에 집착했다는 증언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평소 숙소 밖으로 웬만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훈련할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현재 선수촌은 선수들로 붐빌 정도는 아니었지만 각국 전문 요리사 앞에는 자유롭게 누비는 선수들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누다 이상해 보인 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외신들은 공항에서 카트로 이동하는 장면만 겨우 포할 수 있었으며 선수촌에 입한 한국 선수들도 식당에서 북한 선수와 마주친 적이 없다고 밝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숙소 근처에서 선수단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흡연구역에서 북한 선수 딱 한 명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조차도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꼭 인사는 했으며 이때 녹화했던 영상에서 선수들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대화가 녹음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녹음을 보니 놀랍게도 선이라고 보였던 사람은 북한 보위부 요관이 선수단을 감시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는 인물이었던 건데요. 이렇듯 폐쇄적인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던 곳이죠. 실제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선수들은 불침번이듯 선수들의 숙소 밖을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누군가가 몰래 탈북하는 걸 사전에 막으려는 데 보였다고도 했죠.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 세계 최악의 국가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갇혀 살다가 파리 시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본 북한 선수단은 그야말로 신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일 테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한국과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 선수단은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려 28시간 내 장시간 비행 속에 파리에 도착했음에도 시간 가까이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폐쇄적인 모습이 여러 됐죠. 결국 선수단은 경찰과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이트로 도망치듯 입국했고, 프랑스 경찰들을 동원해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등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미 선수단 내부에서도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한 번은 북한 선수 중 한 명이 자리를 이탈해 위치 확인이 되지 않자 잠깐 북한 숙소 내부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행방이 유연했던 해당 선수가 정말로 탈북을 시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토록 과민 반응한 건 나름대로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입국한 북한인 중 절반 정도는 선수 최군 나이가 너무 들어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의 정체가 선수나 코치가 아닌 탈북을 막으려 감시단에 보낸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애초에 지난 8년간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갑자기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청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올림픽 선수촌에 인공기가 걸린 건 2016년 리우의 잔해 1호 올림픽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올림픽을 보이고 해왔는데요. 팬데믹 기간 무리하게 강행된 2021년 도쿄올림픽의 경우 코로나의 자국 유입을 막고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출전을 거부했으며,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 모든 국가는 신성한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헌장을 들어 2022년까지 북한의 출전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죠. 그런데 북한은 왜 갑자기 이런 탈북 리스크를 안고도 파리올림픽에 무리하게 선수단을 내보낸 걸까요? 바로 김정은이 아직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걸 인지시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달에라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듯 요즘 북한은 잔뜩 겁에 질린 모양입니다. 왜 노물을 담아 풍선을 날리는 저열한 행동을 일삼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또 최근 고위급 외교관의 릴레이 탈북이 이어지자 더 발작하다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쿠바와 프랑스의 중국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이 있는 고위층의 입장에선 천국과도 같은 북한에선 결코 있어서 안 될 사건들이었다 것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비단 고위층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거나 유통하는 젊은이들을 공개 처형한 것도 모자라 해외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규모로 조합해 소위 사상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 선수단은 바로 현재에서 한국 취재진이 나타나기만 하면 입을 닫은 채 빠르게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취재진이 선수단과의 일체 접종을 피하라는 지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장에서 맞이한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과 취재진을 빤히 바라보며 외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탈북할 게 무서워 감시까지 붙여야 했던 북한 그들의 체제 붕괴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파리올림픽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